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저희 친구들을 보면 몇 년 전부터 슬슬 퇴직을 시작하여 올해와 내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직장을 그만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의 일처럼 느껴졌는데 이제는 피부에 와 닿을 정도이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여유가 많던 적동 각종 고민이 가득합니다. 그 심정은 50층에서 떨어지는 느낌 또는 절벽에서 뛰어내린 듯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아직 직장생활이 몇 년 남아있는 분들은 저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은퇴 후 폭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의 일 같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좀 더 길게 일할 수 있고 걱정이 좀 덜한 이유는 40대 초반에 건강 문제로 매를 일찍 맞아서 공부도 좀 해두고 진로도 좀 바꾸어서 그동안 준비를 좀 해두었던 것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사 퇴직 후 알게 된 노후 생활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저의 사례도 포함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분명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상 끝까지 보셔서 노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의 주변을 보면 전직이 좋았다고 노후의 삶이 다 좋은 것도 아니었고요. 전직 때 고생을 했더라도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삶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마음의 여유가 없고 형편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은 실행하라입니다.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각종 교육을 많이 받으시게 되는데요. 이론 위주의 비현실적인 교육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교육을 들을 때에는 솔깃한 부분이 많은데요. 저도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청년층이든 중장년층이든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자면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죠. 피해는 고스란히 여러분 몫이고요. 그래서 말로 하는 이론 위주의 창업교육, 강사교육, 컨설턴트 교육, 강연교육 등 이런 교육이 판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도 좀 편해 보이고 괜찮을 것 같으니까 혹해서 그런 쪽으로 몰리는데 일부 분들 빼고는 모두 시간 버리고 돈 버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요. 일부이지만 물론 잘하고 믿음직스러운 교육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현실적으로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고 나의 적성에도 맞을 것 같은 기술 등을 배우는 것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전직을 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기술 자격증이 좋다고 추천하면 일부 분들이지만 월급이 적고 고생이 많다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마인드 가지신 분들에게 한마디만 할게요. 정신 차리세요. 인생을 50년 이상 헛살았네요. 예를 든 것이지만 용접기술은 사실 급여도 괜찮고요. 몸은 좀 고되지만 은퇴 후 직업으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격증도 마찬가지지만 자격증을 따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구직 활동도 열심히 하셔야 하고요. 경력을 1년 이상이라도 쌓아서 실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력도 없이 무슨 월급을 많이 받을 생각을 하시는지 나이가 적든 많든 똑같습니다. 실행을 하고 본인의 실력에 맞추어 급여를 어느 정도까지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자격증만 있다고 다 되나요? 그리고 이런 자격증은 정년이 없습니다. 인생 2막을 준비하신다면 현실에 맞게 실행하십시오. 두 번째는 딴 주머니를 차라입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시고 정작 은퇴 후에는 주머니에 단돈 몇만 원도 없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은퇴 후에는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결국 모두 가족들을 위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희 생각이 좀 왜곡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남편분이든 아내분이든 본인만이 아는 돈을 가지고 계시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요. 가족들에게도 짜증도 덜 내게 되고 너그러워져서 좋은 남편, 아내, 부모가 되는 길입니다. 특히 남편분들 회사 그만두고 조금이라도 대접받고 싶으시면 저의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더 깊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잘 아실 겁니다.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그 다음 달 월급은 영원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저는 40대까지는 명동에 있는 무역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장암 선고를 받고 회사를 퇴직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는데요. 저의 고생이 곧 가족들의 고생입니다. 저는 매를 일찍 맞아서 공부도 새로 하고 이제는 다른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교육도 해드리고 N잡노로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은퇴 후 건강 이상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는데요.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열심히 건강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퇴직을 하시면 그동안의 직장 동료는 그냥 직장 동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인지 아군이었는지도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이때는 열받아봤자 나만 손해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노년에는 건강한 것이 돈 버는 길이고요. 자식들에게 도움 주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뭐니뭐니 해도 부부가 최고입니다. 자식보다도 아내 남편이 그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서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가까운 곳이라도 많이 다니셔서 후회 없는 삶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늦었다고 생각 들더라도 지금부터 실행하십시오. 나중에 더 늙더라도 챙겨주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내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주로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노인복지에 신경을 쓰고 공부를 하십시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국민연금,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자, 건강 등 각종 정부 정책이나 복지를 다루는데요. 이것들은 알면 아는 만큼 챙길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직업이 없는 경우 이런 복지를 잘 모르고 있으면 주면 주는 대로 받고요. 안 주면 안 받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받을 때 감액되는 부분, 국민연금 더 많이 받는 방법, 65세가 되면 정부에서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 등 각종 혜택 등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어려울 때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등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제가 40대 초반에 암투병을 하면서 3년 이상 소득이 없었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제도를 몰라서 한 푼도 혜택을 못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나라는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신청해야 합니다. 제가 4년 전쯤 기초연금 영상을 찍을 때 어떤 분은 10개월이나 신청을 안 해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 안 해서 못 받으면 무조건 본인 손해이고요. 환급해서 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실업급여, 국민연금,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모든 것은 심지어는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에게 드렸던 지원금조차도 신청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은퇴 후 여러분의 삶은 새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